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담겨 있는 표심, 당심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 텐데요. 네. 여론조사가 맞았던 겁니까? 맞았죠. 맞았던 겁니까?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조사 결과와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는 50%가 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무응답을 빼고 100%로 다시 환산하면 과반이 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 이 긍정 평가를 한 쪽의 이 순서를 보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고위원도. 아무튼 김기현 대표의 득표율이 52.9%잖아요. 예.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비교적 높죠. 이게 일단 다자 후보고 그리고 이제 이건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거죠. 제가 질문드린 윤석열 취지가 대통령을 선택한 거죠. 그건데 그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심이 어느 정도냐로 치환을 해서 만약에 그렇죠. 한다면 이게 높은 수치입니까? 높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반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한 7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77%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교안 전 대표의 득표를 9%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60%대를 좀 초반 60% 선을 애게게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고 보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남아 있는 전대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반창고를 붙여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또 빠진다라면 또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도 전당대회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네네. 이게 저는 이제 이따가 뭐 우리가 시간이 나면 잠깐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 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윤핵관 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는데 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었다. 변곡점이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여론이 달라졌어요. 좀 더 풀어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당 의혹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당대회는 윤심 똘똘 뭉치느냐 마느냐 김기현 당대표의 당 의혹이 문제가 아니야. 또 안철수 의원의 이 대통령실에 김기현 후보 밀어주기 이 반발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또 전쟁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때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지지율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도 그렇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근에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분석이 한편으로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 과표집 결과라고 하는 분석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전쟁판에서 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렇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악재가 왜 없겠습니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도 있죠. 지금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한 논란도 있죠.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아직 지난 대선의 윤명 대첩이 언제 끝날까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다른 모든 이슈를 이른바 대야 투쟁이라고 하는 큰 전선 밑으로 이제 종속시켜 버렸다. 그렇죠. 아직도 대선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니까 김기현 후보를 찍자 이렇게 연결을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당대회까지 참석하면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대선이에요. 자, 또 하나 이른바 천하용인이 있잖아요. 예. 모두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준석 파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분명히 자산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준석이냐 이준석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준석 전 대표냐 선택할 때 당원들은 임기 초반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얻은 이 15%가 지금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야기에서 아니다. 40% 정도 된다.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한 40% 가까이 얻어서 결선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나 한교안 후보의 지지층까지 더 빨아들여서
당대표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확정 편향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분명히 젊은 세대로서 청년 세대로서 직전 또 대표로서 분명히 국민의힘의 자산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일 수 있는 파괴력은 15% 정도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인 2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한 명이 2명을 찍는 어떤 그렇습니다. 선거였는데 허은하, 김용태 이른바 천하영인의 두 세트, 예. 한 세트.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그쪽으로 쏠린 어떤 당원들은 두 후보를 동시에 이제 기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도 이 그 허은하, 김용태 세트의 그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결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과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하람 후보 득표가 15%면 결론적으로는 허은하, 김용태가 단일할 아용이 단일할 아 또는 영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중에. 오히려 그 두 사람간 단일화가 그렇죠. 필요했다. 제가 방송에서 선거공학적으로 그렇게 이 전당대회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15%를 첫 번째 투표에서 가져오고 둘째 표에서 한 1, 2%를 가져오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15%를 다 못 가지고 12% 정도만 첫 번째 투표에서 가져오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 2%, 3% 가져오면 그냥 당선이 4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은하가 됐든 단일화를 했으면 김용태하고.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천하람의 이 15%까지도 분산되다 보니까 결국 패키지로 묶였던 아용이 결국은 다 탈락이 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심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2위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친명은 아니고 비명인데 네. 비명이지만 비윤. 비윤이죠. 아, 참 죄송합니다. 비윤인데 네. 비윤인데 이준석 이준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윤인데 또 이준석은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 거시기하다. 그렇죠. 네. 거시기한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해 보면은 38%가 되고 거의 40% 가까이 돼요.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 비율이 한 40%라는 의미니까 결국 이 비율이 적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신 김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상 해법이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여론이 어때요? 관심은 엄청납니다. 일단 오피니언 라이브 빅데이터 캐치 애니 이 분석을 보면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건 얼마나 이제 얼만큼이나 SNS상에서 인터넷상에 조회했는지 무려 강제징용이 650만 엄청난 수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배상이 1,300만.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썸 트렌드로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일본과 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본을 넣어봤더니 반반 엇갈려요. 긍정이 50, 부정이 48인데 부정적인 것으로는 비판, 체악, 굴욕적 또 비판하던데 긍정적인 걸로는 또 뭐 평화 또 일본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대감 또 진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입니다. 네. 이 배상과 관련해서는 긍정이 20, 부정이 10명 중 8명 중 물론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오우. 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부정이 79%인데 피해 또 감성 연관으로는 굴욕적 또 비판, 손해, 체악, 갈등, 굴욕. 자, 우리 유튜브로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신 김에 구독까지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제3자 배상안 발표가 5일인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후로 이 썸트렌드가 6일부터 8일까지 분석을 한 건데 일본과 배상이라는 이 검색어의 부정 감성이 더 늘어나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거네요. 정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악감정만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예. 일본의 지도자 아베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았는데 예.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호감도 있는데 예. 지금의 방식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그런 정서가 빅데이터 상에 묻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한 6 정도 부정이면 긍정은 한 4 정도 나눠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